안녕하세요. 좀스러운 좀생이를 인생에서 몰아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조금씩 그 좀생이에게 마음을 갉아먹혔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살다 보니 제 자신이 점점 피폐해지더군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아주 조금씩 익숙해지다 보니 저 스스로도 그놈처럼 변해가고 있기도 했죠. 그놈은 바로 제 전남편이었어요. 저는 결국 제 자신과 자식들을 위해 전남편을 인생에서 밀어내기로 했습니다. 그 쉽지 않았던 저의 결혼 생활과 끝맺음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나이 28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났던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집이 가난했던 데다 15살에 병으로 아버지까지 잃고 시모와 6살 어린 시누이와 셋이 의지하며 힘들게 살았다더군요. 때문에 돈 문제에 대해선 경제관념도 철저한 편이라고 말했죠. 당시만 해도 남편이 제게 딱히 돈을 아낀 적도 없고 저 또한 알뜰한 편이었기에 남편의 투철한 경제관념이 마음에 들어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양가 모두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다 보니 우리가 모은 약간의 돈에 대출을 껴서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막상 결혼해보니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던 시모와 시누인 항상 제게 남편 돈 헤프게 쓰지 말라는 말을 해대더군요. 당시 저도 작긴 하지만 월급 따박따박 주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도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게 잘해주던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불편한 마음을 참고 남편과 결혼한 지 1년 뒤 아들도 낳으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고 곧장 연년생 딸을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의 구두쇠 기질이 본격적으로 발현되더군요. 여보, 나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우리 오랜만에 점심에 소고기 먹자. 어? 아들 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딸을 임신했을 땐 유독 입덧이 너무 심했었어요. 때문에 저는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도리어 빠졌을 정도로 제대로 먹지 못해 고생이 심했죠. 그런데 어느 주말 아침부터 소고기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알았다고 말하며 정육점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 손에 들려있던 것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야? 소나 돼지나 같은 고기잖아. 오히려 이런 삼겹살이 더 싸고 기름지고 부드러워. 오늘은 이거 먹자. 그건 바로 삼겹살이었어요. 그것도 생삼겹살도 아닌 벌써 슬슬 녹아가고 있던 냉동 삼겹살이었죠. 아무리 평소에 알뜰한 사람이라지만 너무 서러워서 갑자기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뭐 먹는 거 가지고 울기까지 하냐 싶으시겠지만 임신기간이라 호르몬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맨날 고기 파티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입덧 때문에 못 먹어서 살까지 빠진 나한테 고작 딱 하루 한우도 아닌 외국산 소고기조차도 못 사줘?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그걸 사왔어? 어떻게 당신 자식 임신한 나한테 그렇게까지 짜게 굴어? 아니 뭐 이런 걸로 울어. 솔직히 당신 현우 임신했을 때도 너무 많이 먹었잖아. 근데 살쪘다고 그때 얼마나 속상했어. 어차피 나중에 스트레스로 돌아올 일에 대해 그렇게 큰 돈 쓸 필요 없지 않아? 그리고 당신 현우 나오면서 회사도 그만둔 상태잖아. 이제 외벌이인데 전보다 더 아껴야지. 그래도 내가 받아온 퇴직금도 있고 우리가 당장 다음날 먹고 살 걱정할 형편까지는 아니잖아.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당신 그렇게 식탐 부리면 뱃속 애한테도 안 좋아. 남편은 끝까지 저를 오히려 해픈 사람 만들며 꿋꿋이 삼겹살을 굽더군요. 또 한 번은 딸기가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딸기를 사다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알았다고 하더니 딸기가 아닌 딸기 우유를 사오더라고요. 저는 하도 황당한 마음에 소리를 빽지르며 그 뒤론 절대 남편에게 부탁 안 하고 스스로 뭐든 나가서 사 먹었죠. 그렇게 자주도 아니고 어쩌다 특정 과자 한 개, 또 어쩌다 국밥 한 그릇 이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거 하나면 휴지가 몇 칸인데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안에 입이 들어가는 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아까워?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계산만 해보는 거야. 제가 서러워서 화를 내면 저런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제가 벌이가 없을 때라 원래 알뜰한 남편이 가정의 미래를 위해 저러는 거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좀스러워져 갔어요. 여보, 우리 혜영이 결혼할 때 내가 언니로서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인 딸을 낳았던 해 제 여동생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여동생 또한 양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시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언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아직 주부였기에 조심스레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그런데 구두쇠 남편이 웬일로 흔쾌히 대답을 하더군요. 그럼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우리 처제 결혼하는데 내가 그래도 살림살이 하나는 마련해줘야 하지 않겠어? 집에 돈을 아끼긴 했어도 가끔 시모와 신우에게 쓸 땐 쓰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제 친정 식구들 또한 가족이라고 여겨주는 거라고 생각해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껏 남편이 산 게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 혜영이한테 냄비 세트 보냈어? 딸랑 그게 마련해준다던 살림살이야? 냄비면 살림살이 맞잖아. 우리가 지금 외벌이에 애들도 어린데 괜히 허세 부리면서 비싼 가전 같은 거 사줄 형편이야?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럼 사려면 좋은 거로나 사지. 혜영이가 고맙다면서 보내준 사진 보니까 그건 브랜드도 없는 거더만. 그래도 그거 인터넷 최저가로 7만 원이 넘는 거야. 그리고 냄비는 원래 쓰다가 낡으면 금방 버리고 새로 사야 돼서 좋은 거 살 필요 없어.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지. 남편은 인터넷 최저가로 7만 원이 조금 넘는 냄비 6종 세트를 주문해 당시 동생이 자취하던 집으로 보냈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살림살이를 보내준다며 흔쾌히 말하기에 저는 적어도 100만 원은 하는 가전 같은 걸 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도 이랬을 거야? 차라리 그럴 거면 돈을 따로 지어주지. 죽어도 미안하게 그게 뭐야. 다 형편에 따라 사는 거야. 사치 좀 부리려고 하지 마. 그리고 내 동생이 결혼한다고 해도 난 똑같은 거 보냈을 거야. 나도 많이 고민하고 고른 결혼 선물인데 화 좀 그만 내. 처제 결혼을 축하하는 내 마음만큼은 1,000만 원짜리라니까. 주둥이를 확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동생을 찾아가 남편 몰래 축의금을 전해줬어요. 제가 결혼 전부터 따로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을 빼서 말이죠. 미안해 혜영아. 언니가 많이 주고 싶은데 형편이 이것밖에 안 되네. 아니야 언니. 언니 지금 일도 안 하고 애들도 어리잖아. 게다가 형부 성격도 다 아는데 이것만 해도 난 넘치게 고마워. 냄비도 고맙다고 형부한테 따로 전화도 드렸어. 고생이 많다 언니. 가끔 제 하소연을 듣느라 남편의 성격을 알고 있던 동생은 도리어 그때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냄비를 택배로 받은 동생은 남편과 제가 다퉜을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여동생 결혼의 일과 임신 때 쌓였던 감정들이 더해져 남편에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작에 불과한 거더라고요. 조금 더 살다 보니 남편은 이제 구두쇠를 넘어 쫌생이 기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여보,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우리 애들옷. 내 직장 동료가 자기 애들이 우리 애들만 할 때 입혔던 옷들 중에 쓸만한 건 동생 애들한테 전부 물려주고 남은 옷은 버리려고 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달라고 했어. 애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매번 옷 사 입히기 아깝잖아. 어느 날 남편은 직장에서 애들 헌옷을 몇 벌 얻어왔더군요. 문제는 그것들이 그냥 헌옷이 아니라 차마 물려주기도 힘들 정도라 버리려던 헌옷이었다는 거죠. 남편의 직장 동료 또한 그것들을 주면서도 정말 이걸 받아갈 거냐며 미안한 듯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옷들을 꺼내본 저는 기겁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여기 음식 자국인 것 같은 얼룩들도 하나도 안 지워지고 구멍 나고 찢어진 것들 투성이잖아. 이걸 애들을 입히려고 가져왔다고? 당신도 눈이 있으면 옷 상태 봤을 거 아니야. 원래 거적대기를 입혀도 남들 눈에 애들은 다 예뻐 보이는 거야. 정 뭐하면 집에서만 입히면 되지. 집에서 입히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당신은 당신 애들 뭐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애들 옷에 비싼 돈 안 들이고 어차피 얼마 못 입을 거니까 저렴한 시장표 사거나
중고로 싸게도 사서 입히고 있었어.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한테 헌옷수거하면서 입지도 못하러 가져다가 입으라고 하면 당신은 좋겠어? 어른이랑 애랑 같나 뭐? 현우야, 미정아, 여기 옷 한번 입어볼래? 예쁘지? 진짜 나한테 맞아볼래? 입히지 말라고 이 쫌생아. 남편은 고맙다고 직장 동료에게 자판기 커피까지 샀다며 아까워서라도 애들에게 그 옷을 입히려고 들더군요. 저는 지갑에서 300원을 꺼내 남편에게 던지며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당장 내다 버리라고 소리쳤죠. 그땐 제가 돈을 안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이 하도 언제 다시 일을 나가냐고 눈치를 주기에 딸이 막 돌이 지났을 때부터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며 마트 캐셔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회사로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아직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던 유부녀를 채용하겠다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돈 몇백 원에까지 벌벌 떨며 저뿐 아니라 애들 먹는 것, 입히는 것까지 아까워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아들의 4살 생일 때 제게 케이크를 사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사간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이 케이크라고 내놓은 것들을 보고 애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저는 화가 폭발했죠. 당신 진짜 애 생일에까지 이럴 거야? 이러려고 나한테 케이크 사오지 말라고 했냐? 남편이 꺼내놓은 건 초코파이 낱개로 4봉지였습니다.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또 맑아지도 않은 핑계를 대더군요. 아니, 요새 케이크 값이 좀 비싸. 어차피 케이크는 초코코 촛불 불려고 사는 거잖아. 근데 마침 직장에 간식으로 누가 초코파이를 사다 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가져온 거지. 그리고 케이크 그런 거 너무 어릴 때 먹어버릇하는 거 안 좋아. 촛불 불려고 케이크를 사는 거라고? 당신 눈에 케이크 먹고 싶어서 잔뜩 기대했던 애들 우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케이크나 초코파이나 뭐가 달라? 애들 선물도 한 번 안 사주더니 이젠 하다하다 케이크 값까지 아끼려고 들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당장 나가서 사와. 진짜 사람이 야금야금 그렇게 치사함을 겪다 보니 환장을 하게 되더군요. 저 원래 그렇게 거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초코파이를 던지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쭈글대며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건 빵집에서 작은 사이즈로 실온에 두고 팔던 몇천 원짜리 미니 치즈케이크였죠. 게다가 그걸 먹는 애들을 보고 입이 대빨 나와선 딱 4분의 1만큼 자신도 먹어야겠다며 꾸역꾸역 덜어갔어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 애들을 위해 더 화를 내지 말자 싶어 꾹 참았는데 정말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자식에게까지 저렇게 인색하게 구는 모습만은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시댁과 친정도 해가 갈수록 차별하더군요. 그것도 아주 좀스럽게 말이죠. 똑같은 냉동굴비를 분명 시댁과 친정에 명절 선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시댁엔 10만 원, 친정엔 5만 원짜리를 보냈더라고요. 기가 차서 화를 내니 자신이 정신이 없어서 주문 실수한 걸 몰랐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죠. 또 한 번은 양가의 용돈을 드렸는데 시모에게는 5만 원권으로 30만 원을 드리더니 저희 집엔 10,000원권으로 돈을 준비해 가지 않겠어요? 혹시나 싶어서 친정 가는 길에 일일이 돈을 세보니 30만 원에서 3만 원이 비더라고요. 당신, 왜 당신 집엔 30만 원 드리고 우리 집엔 27만 원이야? 어? 아, 나 몰랐는데 30만 원 아니야? 내가 실수했나 보다. 웃기지 마. 일부러 내가 눈치 못 채게 고작 3만 원 우리 집에 덜 주겠다고 일부러 당신 10,000원짜리들로 봉투에 넣은 거잖아. 난 진짜로 몰랐다니까.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너무 쪼잔하고 치사하지 않습니까? 치사한 짓은 자기가 하면서 오히려 저를 해프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과 살다 보니 정말 꼭지가 돌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게 아예 대판 싸울 일이면 차라리 등을 돌리고 빨리 이혼해버리겠는데 너무 사소한 일들이다 보니 그런 걸로 이혼한다고 하는 것도 참 애매하더라고요. 게다가 애들도 있다 보니 저는 차마 이혼 생각은 못하고 그런 남편과 살았던 거죠. 아무리 이혼이 쉬워진 시대라지만 그래도 결혼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초코파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여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어 좋은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언니, 나랑 같이 인터넷 의류 쇼핑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언니 지금 마티라면서 벌이가 생각보다 적다고 했었잖아. 쇼핑몰? 갑자기? 무슨 옷? 여성 빅사이즈 옷. 나 결혼하자마자 임신했을 때 하도 먹어서 엄청 살쪘었잖아. 우리 딸 낳고도 한동안 살 안 빠져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근데 내가 옷을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리 살이 쪘어도 예쁜 옷은 포기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크고 예쁜 옷들 어떻게든 사보려고 인터넷을 엄청 뒤졌는데 좀처럼 다양하게 파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아예 내가 직접 제작해서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팔면 어떨까 싶었어. 언니 원래 웹디자인 일 했으니까 우리 서로 가진 능력들 합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 한번 해보자. 어때? 제 동생은 대학에서 의류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일도 의류 디자이너 일을 했었어요. 당시엔 막 돌이 지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출산하면서 저처럼 일을 그만둔 상태였죠. 그때 동생은 자신이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니 아예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보고 싶다며 제게 동업을 제안한 겁니다. 아직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대충의 계획을 들어보니 꽤 괜찮더군요. 하지만 마음대로 일을 저지를 수는 없는 일이라 우선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죠. 쇼핑몰? 마음대로 해. 근데 그게 잘 될까? 요새 다들 사업 하니까 당신도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 아니야?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당신 마음인데 나는 그런 허튼데 한 푼도 지원 못 해줘. 남편이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타당하게 반대했다면 저도 사업 생각을 접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작정 비웃기만 하더라고요. 때문에 저는 오기가 생겨 동생과 쇼핑몰을 꼭 창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약 1년 동안 마트 캐셔일과 함께 주말에도 쉬지 않고 동생과 시장 조사를 다니며 쇼핑몰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건 창업 자금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자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죠. 마침 이번에 큰돈 들어올 일이 있었는데 잘 됐다. 너희들 결혼할 때 뭐 보태주지도 못해서 마음이 영 안 좋았거든. 우리가 5천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잘 해내보거라. 그렇게 1년의 준비 끝에 부모님의 도움과 저와 동생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을 합쳐 우린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창업을 축하하긴커녕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앞으로 각자 수입은 각자 관리하자. 공동 생활비만 내고 말이야. 왜? 내가 당신이 벌어오는 돈 쇼핑몰 하면서 까먹을까 봐? 아니 그냥 다 같이 망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거지. 당신 사업하다가 만약에 빚 같은 거 져도 나한테 손 벌리기 없기다. 저는 제부처럼 자기 아내를 응원해주긴커녕 냅다 선부터 그어버리는 남편의 태도가 너무 서운하고 얄미웠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트집도 잡히기 싫어 약 2년간 쇼핑몰을 하며 거의 수익을 못 냈을 때도 그동안 챙겨뒀던 비상금까지 죄다 털어 꼬박꼬박 생활비를 냈죠. 그리고 각자 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양가에도 이젠 각자 돈으로 알아서 챙기자고 말했어요. 친정에 쓰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더니 이때다 싶었나 보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알았어. 앞으로 각자 집은 각자 챙겨.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저는 친정에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서운한 말에 시댁에선 우리가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다고 폭로해버렸죠. 예, 너 쇼핑몰인가 뭔가 하는 거 제대로 되곤 있는 거니? 괜히 무리하게 그런 거에 도전했다가 나중에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새언니. 혹시 새언니는 돈도 못 버는데 우리 오빠 돈으로 언니 친정에도 막 퍼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시 마트 캐셔일 하지 그래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 걱정이 아니라 아가씨 오빠 걱정을 하는 거겠죠. 저 이 사람이 그러자고 해서 생활비만 각출하고 각자 돈 관리하고 양가 선물도 따로 산 지 오래예요. 제가 내 생활비도 한 번도 미룬 적 없고요. 그러니까 걱정이란 핑계로 자꾸 제가 아가씨 오빠 그리고 어머님 아들 고생시킨다는 말 좀 그만하세요. 저를 그렇게 대하는데 제가 시댁에 잘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결국 시댁엔 기본적인 도리만 하며 평소엔 거의 연락조차 않고 살게 됐어요.
남편은 그런 제게 불만이라도 품었는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현우랑 미정이 고기 반찬은 아빠가 세 숟갈에 한 번씩만 먹으랬지? 김치 먹어, 김치. 아빠가 너희들 먹는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엄마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가족을 위해 절약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 엄만 가족을 사랑하는 아빠 마음도 모르고 나한테 서운한 것만 생각하면서 너희들 할머니랑 고모도 싫어하는구나. 당신 애들한테 먹는 거 입는 걸로 눈치 좀 그만 주랬지? 전기세 아깝다고 툭하면 애들 TV도 못 보게 하고 생판 남인 계부도 사람 그런 식으로 숨막히게 안 하겠다. 그리고 애들도 이제 알 건 다 아는데 애들 앞에서 내 얘기를 꼭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 부모 엄담 들으면 자식들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남는지 알아? 그리고 당신이 가족을 사랑한다고?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냐? 정 돈 아까우면 당신 술 담배부터 끊어. 그 와중에 정말 다행이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고비였던 2년이 지나면서부터 드디어 동생과 제 인터넷 쇼핑몰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쉬는 날도 없이 미친 듯이 일하며 노력한 결과가 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처음엔 미약한 수입이긴 했지만 해가 지나고 오프라인 옷가게들에게 납품까지 하게 되자 덩달아 제 수입 또한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 애들 옷 사왔어? 저거 되게 비싼 브랜드 아니야? 내 돈으로 내 자식들한테 뭘 해주든 남이 사. 당신 요새 쇼핑몰 좀 잘 되나 봐? 당신이 응원해준 덕분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어. 어차피 각자 돈 관리하기로 했으니 저는 눈치 보지 않고 제 돈으로 사주고 싶었던 애들 옷이나 신발도 사주고 먹고 싶다는 것도 실컷 사다 줬어요. 창업 자금을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친정에 갈 때마다 좋은 선물을 사가곤 했죠. 그러자 그전엔 철저하게 선을 긋던 남편은 그제야 제게 은근슬쩍 알랑방귀를 껴대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번 달엔 얼마나 벌었어? 전엔 관심도 없더니 그걸 왜 물어? 그냥 우리 부부잖아. 남편이 아내한테 관심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를 벌든 간에 난 당신한테 그동안 내던 생활비 외엔 전혀 수입 공유할 생각 없어. 에이, 그냥 물어본 거야. 아무 뜻 없었어. 근데 우리 집 TV랑 침대 바꿀 때 되지 않았어? 남편은 제게 자꾸 TV를 바꾸자, 에어컨을 바꾸자 등등 자기 돈으로 살 생각은 없으면서 은근하게 제게 돈을 쓰길 요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애들 침대와 책상 등만 좋은 걸로 바꿔주며 남편의 말을 무시했죠.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해온 짓이 있어 짜증도 못 내고 눈에 띄게 전전긍긍하기만 하더라고요. 또 각자 집만 챙기자던 남편은 제가 친정 갈 때만 좋은 선물을 사가니 제게 이런 말도 했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 민물장어 한번 대접해드릴까? 애들도 다 데리고. 좋지? 당신 요새 월급 올랐어? 장어 되게 비싼데 짠돌이가 아주 큰 결심했네. 근데 내가 이번 달엔 돈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만 당신이 내주면 안 되나? 우리 이참에 그냥 다시 돈 관리 같이 할까? 난 좋은 뜻으로 제안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정없이 산 것 같아서. 그지? 아니, 난 지금 너무 좋은데? 당신 이번 달에 돈 없으면 다음 달에 사드려. 그럼 되겠네. 결국 남편은 자기 돈은 아까워서 시댁의 장어는 사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시모와 시누이는 자신들이 항상 우리 아들 돈, 오빠 돈 했던 기억 때문에 제게 뭔가를 요구도 못하고 슬슬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처럼 요새 안마의자가 그렇게 잘 나오네, 어떤 연예인이 들고 나온 명품 가방이 그렇게 예쁘네 하며 제게 말을 흘렸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요, 세상 좋아졌네요, 그렇게 좋고 예쁜 물건들도 많고요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살다가 저는 사업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제 스스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물론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을 끼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전세살이도 정말 지긋지긋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하며 남편이 아닌 제 스스로와 아이들을 위해 집에 가전, 침대, 소파 등등 모든 물건도 전부 새로 구매해버렸죠. 그런데 이사를 했던 날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던 남편은 그날 기념으로 외식을 하던 자리에서
황당한 말을 늘어놨어요. 여보, 나 그냥 공무원 때려치우고 쇼핑몰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까? 부부가 같은 데서 일하면 좋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자리 없어.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나 당신이 받는 만큼 월급 줄 생각도 없어. 당신 이쪽 일 하나도 모르잖아. 에이, 차근차근 배우면 되지. 그리고 월급은 무슨, 어차피 부부인데 같이 일하면 당신 수입이 내 수입 아니겠어? 아니겠어. 밥이나 먹어. 그때 저는 이미 너무 찌질하고 좀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저는 애들 키우며 앞만 보고 달리느라 제 감정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염원하던 내 집 장만을 하고 일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해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니 슬슬 현타가 오더군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혹은 애들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이 정도만한 일들을 가지고 이혼이 과연 될까 고민하며 이혼 생각을 미뤘었는데 이렇게 싫기까지 한 사람과 사는 게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들었죠. 가족이면 가진 걸 아끼지 않고 서로 위하며 나눌 줄 알아야 하는데 자꾸 저까지 오기로 남편처럼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고 내 건 네 것 따지는 좀스런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싫어지기까지 했어요. 때문에 아파트로 이사한 지 몇 달 뒤부터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마침표를 찍어준 고마운 사건이 이사한 지 1년 뒤 발생했죠. 아가씨,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요. 비록 성격도 직장도 별로였지만 얼굴은 조금 예쁘장했던 신우이는 직업도 전문직에다가 집도 잘 사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시모의 생신이라 시댁에 갔던 날 신우이는 자신의 입으로 직접 얼굴 하나로 돈 많은 남자를 꼬실 수 있었다며 뿌듯한 듯 자랑을 해대더라고요. 그 모습이 속물처럼 느껴졌지만 사람마다 결혼 가치관은 다른 법이니 입 꾹 다물고 그저 축하한다고 말해줬죠. 그런데 그날 저는 아주 황당한 말을 듣게 됐어요. 저 사실 시부모 될 분들이 좋은 아파트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좀 부담됐었거든요. 그 집에 걸맞은 혼수 정도는 해오라고 그쪽 집에서 요구해서 이걸 어쩌나 싶었어요. 근데 오빠한테 말하니까 글쎄 우리 오빠가 무려 7천만 원어치 혼수 비용을 대신 내주더라고요. 역시 우리 오빠 짱! 뭐? 7천?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7천을 내? 당신 돈 그만큼 모아놨어? 제 동생이 결혼할 땐 7만 원짜리 냄비 세트를 사주더니 남편은 자기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원해줬더라고요. 황당해서 물으니 남편의 대답은 더 걸작이었죠. 아니, 사실 나 당신 몰래 한창 유행하던 비트코인 투자했다가 엄청 날려먹었어. 그래서 모아둔 돈 거의 없어.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돈이 어딨어. 카드 4개로 나눠서 할부로 긁었지. 할부로 긁으면 갚을 돈은 있고? 생활비 내고 남은 돈으로 그게 다 감당 가능해? 아니, 당신이 내줘야지. 나도 당신 동생 결혼할 때 내 돈으로 선물 사줬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내 동생 결혼 선물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뭐? 양심 하수구에 빠뜨리고 오셨어요? 어떻게 7만 원이랑 7천만 원을 퉁치려고 해? 에이, 당신 너무 계산적이다. 그땐 우리 사정이 힘들었고 지금은 당신 돈 잘 벌잖아. 내가 그래도 오빠고 장남인데 내 동생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게 아내로서 도와줘도 되지 않아? 남편의 말은 황당하기가 정말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 땐 그렇게 쫌스럽게 굴더니 돈을 잘 벌자마자 태도가 변하고 당당히 저런 거금까지 요구하는 남편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때다 싶어 시모와 시누이도 남편에게 합세했죠. 맞아요, 새언니. 솔직히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성공했으면서 어떻게 친정하고 애들만 챙기고 우린 나 몰라라 해요. 시댁 식구도 가족이잖아요. 그래, 우리 성민이한테 들어보니까 너희 친정에 그렇게 돈을 퍼다 나른다며? 성민이하고 돈 문제는 일절 공유도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집안의 가장인데 그래서야 쓰겠니? 아가씨, 언젠 사업 그만두고 다시 마트 캐셔하라면서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두 사람 제 결혼 생활 내내
제 남편 돈 아껴 써라. 사치하지 마라. 친정에 퍼다 주지 마라. 얼마나 저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 돈에 일절 관심 껐는데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돈을 요구하세요? 왜 남편 돈을 제가 쓰는 건 안 되고 제 돈을 남편이랑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쓰는 건 되냐고요? 넌 어쩜 그렇게 애가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 살다 보면 상황에 따라 사람 말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게지. 맞아 여보. 나 요새 당신한테 좀 서운해. 당신 너무 속물처럼 변한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그 집 식구들에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저만 피곤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애들을 데리고 곧장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곤 택시를 잡아타 허둥지둥 뒤따라 나오던 남편을 떼어내버린 채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남편은 당신 진짜 너무하다. 우선 어머니랑 동생이 너무 속상해하니까 하룻밤 자면서 달래주고 내일 들어갈게. 본 얘긴 그때 다시 해. 하는 문자를 남기곤 시댁에서 자고 오더군요. 저는 그동안 기회를 봐왔던 타이밍이 바로 이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무시하곤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왔어? 당신은 잘 잤나 봐. 우리 식구들은 당신한테 서운해서 다들 잠을 설쳤는데 말이야. 당신 진짜 내 동생 결혼하는데 그 돈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렇게 짜게 굴지 말자.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하면 되잖아. 줄게 카드값 받아. 이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이야. 저는 남편에게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그 돈을 일시불로 뽑아놨냐고 묻더군요. 그리곤 그 봉투를 인해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그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에선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역시 내 아내야. 당신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 보자. 최대 아니면 돈을 더 담아서 줬을라나?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 놀려? 아니? 그게 내가 당신이 멋대로 카드 긁은 거에 대해 돌려줄 수 있는 전부야. 그건 바로 제가 미리 준비해놨던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지 눈을 꿈뻑대며 몇 번이나 이혼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당신 장난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 내가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좀 큰 돈을 쓰긴 했지. 그래도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 않아? 아니지 않아. 난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이대로 더 살다가 내 인생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거든. 자꾸 당신처럼 계산적이고 좀스럽게 변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아주 우울해질 지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만 이혼해.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내가 산 거 알지? 그러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재산 분할이야 변호사 통해서 잘 조율하면 되고. 나 어제 애들 놀라지 않게 미리 엄마 이혼할 거라고 잘 얘기해줬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먼저 절대 당신하고 살기 싫다고 하더라. 무조건 나 따라올 거래. 그러니까 애들 양육권도 내가 가져갈 거야. 당신은 다달이 양육비 보내면 돼. 내가 당신 옷가지들도 미리 다 싸놨으니까 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 집으로 가. 저는 이때다 싶어 그놈과 이혼하려 했던 겁니다. 전날 당시 14살, 13살이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미리 동의도 구했었죠. 아이들이 후에 부모의 이혼 통보를 받고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아주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그때 아이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저랑 미정인 엄마 100번 이해해요. 사실 우리도 아빠랑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먹는 걸로 눈치 주고 애들 다 있는 휴대폰 살 때도 한숨 푹푹 쉬고 많이 상처받았었어요. 아이들의 말에 눈물이 나서 저는 애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애들을 위해 참고 산다는 것이 도리어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말이죠. 때문에 더더욱 한시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제가 진짜로 이혼을 결심한 걸 알았는지 허겁지겁 제 손을 잡고 싹싹 빌더군요. 여보, 진짜 진심이야? 알았어. 내가 동생 혼수 긁은 거 전부 취소하고 올게. 아니, 그냥 그 돈 내가 갚을게. 사실 코인으로 돈 날렸다는 거 거짓말이야. 그냥 내 돈 쓰기 싫어서 당신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야. 오히려 그게 더 치사하게 들린다는 거 모르니?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니? 당신 어제 나한테 속물처럼 변하는 것 같다고 했지? 나도 그래서 내 자신 싫어지고 있었어. 당신이 하도 나랑 애들, 그리고 우리 친정에 치사하게 굴어서 똑같이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정말 똑같은 인간이 되고 있더라고. 근데 당신이랑 살면 나뿐 아니라 우리 애들도 그렇게 못난 인간으로 자랄 것 같아. 당신이 힘들게 살았던 건 알겠지만 당신은 그 이유 하나로 나랑 애들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던 거야. 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게다가 내가 힘들 땐 그렇게 손절을 치더니 내가 잘 되니까 내 돈도 자기들 돈처럼 아끼라고 하긴커녕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쉽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하고 시댁 식구들이랑 가족으로 더는 엮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피곤하게 질질 끌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아예 당신한테 내 월급 전부 맡기고 용돈만 타서 쓸게. 당신이 당신 친정이나 애들한테 돈을 아무리 써도 이제 아무 말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난 마음속으로 살면서 당신을 수도 없이 용서했어. 근데 더는 싫어. 그리고 당신은 계속 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당신은 돈이 아니라 나랑 애들한테까지 계산적으로 굴던 그 이기적이고 좀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야. 이 찌질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집 식구들한테 짐 가지고 빨리 가버리라고. 나 못 가. 나 좋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어. TV도 코딱지만한 어머니 집 TV가 아니라 우리 집 큰 TV로 보고 싶다고. 못 나가. 아무리 빌어도 제가 받아주지 않자 남편은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행동을 하더군요. 남편은 현관 앞에 대자로 누워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방에 있다가 궁금해서 방문을 살짝 열어본 아들과 딸은 그런 남편을 보며 경악을 했죠. 게다가 이혼하기 싫다며 가감없이 속마음까지 마구 내뱉는데 그 이유조차 너무 찌질해서 한숨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말했어요. 진짜 추하다 추해. 애들 보는 데서 그러고 싶냐? 그리고 당신이 협조 안 하면 나 이혼 소송 걸 건데 당신이 그동안 괴롭힘에 가깝게 애들하고 나한테 짜게 굴었던 행동들, 당신 엄마랑 동생이 맨날 돈돈거리면서 나한테 스트레스 줬던 거, 이렇게 멋대로 큰돈 쓴 거 등등 다 합치면 충분히 내가 승소할 것 같거든? 어디 비싼 변호사 수임료 내면서 나랑 100이면 100 질싸움 한번 해볼래? 아니면 순순히 이혼할래? 그렇게 버틴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 역시 쫌생이에겐 돈 이야기가 직방이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슬쩍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줄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알아? 분명 당신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조차도 차가울 거야. 차갑든 용암처럼 뜨겁든 이제 당신이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 간다 가. 근데 그냥은 못 가. 내 지분 있는 물건들도 전부 가져갈 거야. 이 집에 당신 돈으로 산 게 뭐가 있는데? 우리 각출한 생활비로 산 것들 있잖아. 휴지, 물티슈, 식재료, 그리고 저기 욕실 발매트랑 비누도. 그거 내 몫은 다 가져갈 거야.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 가져가서 부자 되세요. 네? 남편은 엉엉 울며 정말로 두루마리 휴지들과 물티슈, 냉장고에 있던 양파, 대파와 감자, 그리고 몇 개씩 사놓은 샴푸와 린스, 비누와 바디워시들도 반씩 쓸어 담더군요. 욕실 앞 발매트도 돌돌 말아 소중히 자기 옷들 사이에 끼워 넣었죠. 그리곤 그것들을 다 가져가겠다며 몇 번이나 집과 자기 차를 오가며 짐을 날랐어요. 마지막엔 신발장에 넣어뒀던 방향제까지 아주 야무지게 챙겨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남편은 콧물을 주렁주렁 달고 제게 끝까지 미련을 보였습니다. 나 진짜 간다? 나중에 후회해도 안 받아준다? 가. 신발장에 구두 주걱 있지? 그거 이 집에 쓰는 사람 당신밖에 없거든? 그거도 가져가. 이미 챙겼어. 밥 주걱이랑 내 수저까지 다. 나 간다 얘들아. 아빠 갈게.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 안 돼? 아이들은 남편을 전혀 붙잡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 아빠 하며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항상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기만 했지 잘해준 적 한 번 없던 사람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이후 저는 제가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적당한 협의를 하며 깔끔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애들이 강력하게 원했으니 당연히 양육권은 저에게 돌아왔고 남편은 다달이 제게 양육비를 줘야 됐죠.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시모는 제게 전화해서 표독스럽게 말하더군요. 넌 진짜 애가 끝까지 아주 독하구나. 돈 때문에 남편을 그렇게 내다버리고 싶니? 돈 때문이 아니라고 애들 아빠한테 말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건 똑같은 사람인 어머님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돈도 돈이지만 저는 가족에게 이기적이고 쪼잔하게 굴던 남편 행동을 더 이상 참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님도 아가씨도 그리고 애들 아빠도 어차피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저를 쭉 돈 때문에 이혼한 여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경 안 써요. 근데 어머님, 아니 아줌마, 자기 아들 돈 귀한 줄 알면 남의 돈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렇게 다들 심보 고약하게 쓰다가 나중에 오히려 빈깡통 찹니다. 뭐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으니라고. 저도 그동안 아줌마하고 아줌마 딸한테 기분 나쁜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 번은 저도 그렇게 말해봐야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시모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제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이후 아이들과 셋이서만 알콩달콩 살며 저희 친정 부모님과 동생네만 챙기고 사니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매번 남편이 또 언제 어떻게 치사하게 나오려나, 시댁에 가면 무슨 말을 하려나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남편과 뭐든 나누고 싶지 않아 추잡스러운 기싸움을 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묵은 채증이 훅 내려간 기분이었죠. 이후 저는 아이들과 더는 전 남편을 신경 쓸 일 없이 먹고 싶은 건 즐겁게 먹고 누리고 싶은 건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과소비를 하거나 아이들에게 과소비를 가르친 건 아니에요. 다만 아낄 땐 아끼고 쓸 땐 쓰며 어떻게 돈을 가치 있게 써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전 남편 말처럼 화장실 갈 때 무조건 4칸 이상 휴지를 쓴다고 낭비인 건 아니잖아요. 한편 전 남편은 이혼 초반엔 정말 후회 안 하냐, 나 안 보고 싶냐,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더니 제가 집착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그제야 연락을 뚝 끊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을 끊어냈지만 전 남편의 면접 교섭권 때문에 애들은 한 번씩 전 남편이 살고 있는 시댁에 갔습니다. 아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착한 애들이라 전 남편이 원하니 애들이 갔던 거죠. 그런데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시댁에 다녀온 애들이 이러더군요. 엄마, 고모 이혼했대요. 지금 할머니 집에 다시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던데요. 뭐? 이혼? 아니 왜? 고모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서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랑 아빠가 고모부한테 툭하면 은근슬쩍 돈 달라고 하고 차 바꿔달라고 요구해서 자기가 고작 2년도 안 돼서 이혼당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가 그랬어도 네가 결혼하자마자 직장도 그만두고 장서방 돈으로 사치하고 살지만 않았으면 이혼 안 당했을 거 아니야 하고 화를 냈어요. 당시 16살이던 아들은 고모든 할머니든 아빠든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들한텐 쫌스럽고 계산적으로 굴더니 자신들이 아쉬울 땐 안면 몰수하고 뻔뻔하게 이것저것 바라는 그 집 식구들다운 결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아들과 딸은 더 이상 아빠를 보러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보고 싶었다면서 맨날 외식은 비싸니까 할머니 집에서 밥 먹자고 하고 마른 반찬에 김치에 밥만 줘요. 부족해서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하면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눈치를 주고요. 게다가 할머니가 우리 볼 때마다 클수록 왜 엄마를 닮아가냐고 우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빠니까 그동안 보러 갔던 건데 아빠랑 만나는 날이면 이틀 전부터 벌써 저도 미정이도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결국 전 남편에게 이혼한 뒤 처음으로 연락해 아이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꼬박꼬박 당신한테 보내주는 양육비 아까워서라도 걔네 보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내 돈 받고 크면서 나한테 뭐 거한 거라도 대접받고 싶었대? 당신 닮아서 아주 동기한 줄 모르네. 됐어. 나도 그럼 걔네들 안 봐.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떻게 이혼하고 나서도 당신 보러 간 애들한테 그런 푸대접을 할 수가 있어? 난 애들이 나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해서 여태 까맣게 몰랐다고. 앞으로 애들이 간다고 해도 내가 안 보내. 소송 걸리고 싶지 않으면 애들 성인 될 때까지 양육비나 꼬박꼬박 잘 보내라.
알았냐, 이 쫌생아? 그 뒤로 아이들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남편을 만나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던 전 남편과 시모, 신우 세 식구는 다시 그 집에서 오손도손 셋이서만 살게 된 거죠. 부디 전 남편과 신우가 더 이상 재혼을 하거나 해서 저 같은 엄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셋이서만 서로 아끼든 치고받고 싸우든 똘똘 뭉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동생과 운영하는 쇼핑몰도 나날이 승승장구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전 남편과 좋지 않게 헤어지긴 했지만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하는 수 없이 전 남편과 또 결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엄마를 끔찍이 위해주는 우리 착한 아들과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전 남편이 변하지 않는 이상 저는 빠르든 늦든 이혼을 선택하기도 했겠죠.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땐 어느 정도 계산적인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소중한 가족에겐 하나하나 따져가며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진 것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도 생각해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만 굴다간 그 뒤에 남는 건 텅 빈 마음뿐이니까요. 그 사실을 끝내 깨우치지 못했던 전 남편이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미 저와는 끝난 인연이니 저는 앞으로 저를 성공하도록 이끌어준 동생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에게만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마음껏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계산적이기보단 마음이 풍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